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종로 2가에서 23년째 태극기 제작 업체를 운영 중인 이래원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를 사가잖아요. 그러면은 90%가 안 보이게 검정 봉지에 넣어달라고 그래. 봉지가 하얗게 나오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도 남의 눈치를 볼 정도로,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싫어해. 그것이 좀 안타깝죠. 아니, 왜 감추려고 해요, 이거를? 이게 태극기 부대가 생긴 다음부터 2016년부터 태극기 부대 때문에 네, 어떤 조짐이 보였는데 최근 그 인식 변화가 더 뚜렷해진 걸 체감한다고 합니다. 예. 올 초부터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일부 극우들이 집회 현장에서 소동과 난동, 심지어 폭동까지 일으키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스며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때문에 올해 3.1절 같은 경우에는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직접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 나라의 상징을 극우가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랬었죠. 여전히 태극기를 달거나 들고 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 겁니다. 태극기 부대로 오해 살까봐? 네. 그걸 또 이 씨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365일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지하철이나 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쳐다보고 있어. 배지를? 전부 다. 의식을 하죠. 근데 이제 보는 시선이 저 할아버지도 태극기 부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시선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네요. 네. 또 예전처럼 국기 개양을 하는 모습도 요즘은 좀 보기 드물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아파트 그 외벽에 태극기가 그러니까 개양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국기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통창이라던가 타워형으로 아파트 외관이 바뀌면서 그 디자인의 흐름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정부가 국기봉 설치 의무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달고 싶어도 개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면서 개양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복 80주년이다 보니까 이 레원 씨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를 걸고 광복절 앞두고 대량으로 태극기를 또 제작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제작을 할 땐 소량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어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주문을 한 군데에서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군데 받았고 그 복도며 창고에 거의 수십 개의 박스가 쌓여 있는 모습을 제작해놓은 태극기 담겨 있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거리를 나가보면 태극기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모순인 게 사실 개양하는 사람도 줄고 이걸 주문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특정 장소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 집회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데요. 비닐 태극기라던가 일회용 태극기가 또 판매가 되고 있고 문제는 그 집회가 끝났을 때 길바닥에 태극기를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경우도 종종 목격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태극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도에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이 극우 집회 현장에서 그동안 혐중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애국을 외칠 때는 중국산 태극기를 들고 외친다라는 점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산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중국산인지 알고도 흔들고 모르고도 흔들고 이러는 거죠.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속칭 애국운동 온다고 그러면은 안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자체 생산이 돼서 돌아가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서 중국산 쓰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태극기,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수기 하나에 국산은 200원이고 중국산은 10개에 100원 정도였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또 단가부터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몰을 찾아봤을 때도 중국산 태극기를 소매가로 200원에 팔고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차이도 그러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산은 깃대가 또 쉽게 부러지고 원단도 워낙 저렴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색상 차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일부 제품은 태극기의 기본 규격인 궤너비, 그러니까 태극지름의 3분의 1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 채 이제 판매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게 그 현장에 있는 매대 상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태극기 규격도 안 지킨 게 많다. 네. 근데 태극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성조기 함께 흔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게다가 그 태극기 위에 성조기를 단다거나 트럼프 대통령 사진 아래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거는 그것도 국기법, 문제가 그렇네요. 네, 국기법 위반입니다. 그게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입니다. 오. 왜냐하면 태극기는 반드시 단독으로 개양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국기와 함께 달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옆으로 달아야 한다는 그게 결례가 아니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태극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런 태극기가 상징하는 무게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다른 나라 국기 밑에 우리나라의 국기를 단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저자세인 거죠.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듣고 보니까 그게 또 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군요. 국기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네. 권광호님 태극기는 극우 상징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송광권님 저도 태극기 그려진 수건 울릉도 갔을 때 사왔는데 갖고 다니니까 태극기 부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아테나님 태극기까지 중국산은 좀 그렇다. 이런 의견도 좀 함께 보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면 광복절인데 네.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